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이더리움 디파이로 흡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9월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거래소에서 유출량이 지금 이더리움의 유출량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물량이 이 디파이 프로젝트로 흡수됐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빠져나가는 이더리움들이 이제 대부분 이 디파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디파이로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자들이 지금 그 의도를 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이더리움은 총 37만 개 였고요. 다음 날인 2일에는 31만 개, 3일에는 36만 개가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합니다. 8월 하루 최다 유출량은 26만 개고요. 이 9월 유출량이 전달 대비해서 약 4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다 빠져나간 이 이더리움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 반면에 이 디파이에 락업된 이더리움의 물량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9월 2일 총 락업 물량은 96억 달러였는데요. 하나로 약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일에는 주춤하면서 76억 달러로 이제 후퇴를 했다가 이후 다시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8일날 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등락은 있지만 그 디파이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이더리움이 물량이 들어갔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디파이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 초 최고가 대비해서 30% 하락을 했고, 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선 기준으로 이 이더리움은 최고 56만 8천 원을 2일에 기록했다가 지금 9일에는 40만 3천 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트레이딩으로 보다는 이제 디파이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물량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월 초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소 보유 물량과 이 디파이 락업 물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와 디파이 투자자 모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40만 원대 초반에 머물면서 박스권에 있자 이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디파이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유니스왑이었는데요. 이 탈중앙 거래소인 유니스왑에는 1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계열 암호화폐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중앙화된 거래소 대신에 이 덱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지금 이 현재 이 크립토 퀀트가 나타내는 걸로 현재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유입량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덱스로 이더리움이 이동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예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락업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크립토 퀀트에서는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락업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자를 이제 받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안 되니까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자라도 받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락업 물량이 몰린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소식들 잠시 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 운용사 모건 스탠리 경영진은 최근 젊은 층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루치르 샤르마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부문 총괄 사장이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젊고 모험적인 밀레니얼 세대가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제 IT에 관심도 많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 특징이 있는 세대죠. 그들이 이제 암호화폐 등 대한자산을 이제 모색하는 현상이 일면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당국이 취한 저금리 정책과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투자가 좀 나뉘고 있다고 해요. 세대별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인구 중에 그 부모 세대 있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보다 좀 더 밀레니얼 세대, 이제 부모 세대, 조금 더 이제 세대가 높은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금을 보유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조금 더 모험적인 비트코인을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투자를 좀 더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가 1274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이 아래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10,000달러 선 정도에서 지금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가격이 수렴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가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우선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정석적으로 보자면 이 아래쪽에 계속 이렇게 붙는 모습들, 지지선에 계속 붙어서 이 가격이 모아지는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아래쪽 지지선이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지지선이 깨질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0,000달러 선을 계속 이렇게 터치만 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위험한 수준,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반등세가 나오거나 이 가격대가 조금 더 이 위쪽으로 이제 높아지게 된다면 1,600달러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횡보세로 11,125달러 선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선은 이 가격이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들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뭐 9,512달러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 단기적으로 살짝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레이딩 시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한번 나왔고, 과거에는 이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이후에 매집이 있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특별한 시기인데, 실제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언급을 했을 때,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폭등하던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처럼 지금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고 아래쪽으로 깨지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엄청난 또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터지기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확률상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뭐 그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슬로우 앤 스테디 트레이딩이라는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요. 이 분석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3달러 선, 여기에 이제 이 지지선이 살짝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9192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뭐 7762달러 선까지도 있는데, 우선은 9192달러 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선 놓고 곰황속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들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뉴스비티시 애널리스트 IUC 젠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1만 300달러와 1,400달러 선을 넘는 강세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 황소가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1,500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1,200달러 저항선을 제거하지 못하면 대규모 하락 위험이 있고, 이 주요 붕괴 지지선은 9,900달러와 9,850달러 수준이며, 이마저 무너지면 9,500에서 9,200달러 지지선까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K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는 비트코인이 9,800달러에서 1,650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상향 돌파 시 11,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만 그런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할 경우에 9,800달러 선, 이 지지선 붕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세 지속하던 이 디파이 토큰 일부가 지금 7일간 50%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던 이 탈중앙금융, 이 디파이 토큰들의 랠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대폭적인 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메사리 크립토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동안 이 디파이 토큰 6종이 50% 이상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 커브 파이낸스 토큰 CRV가 지난 7일 동안 65%가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 디파이 토큰 중에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 스시 스왑 토큰은 출시 직후에 11달러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현재는 2.2달러까지 떨어져서 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치를 잃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디파이 토큰들이 한때 유행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1000% 이상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하락하는 폭도 만만치가 않죠. 그 상승했던 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뭐 토큰들을 따라가는 투자는 굉장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지금 20%, 50%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 암호화폐 자금 세탁 악용 사례가 미미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자금 세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여전히 법정화폐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가능성은 과장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2조 달러의 자금이 법정화폐로 세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엔도 최근 연구에서 법정화폐를 통해서 매년 8천억에서 2조 달러가 세탁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범죄 악용 우려가 상당히 높았지만, 자금 세탁 범죄에서 암호화폐 이용 사례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기타 사이버 범죄에서의 암호화폐 이용도 미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프트는 익명 알트코인, 이 믹서, 텀블러 등 이 자금 추적을 방해하는 온라인 툴,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토큰 이용 등으로 향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 더 증가할 수는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맞겠죠. 규제 기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자금 세탁이나 뭐 테러 자금주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 기관들이 이제 나서서 그 부분을 또 막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 이 스시 스왑 거버넌스 토큰 적정 가치는 31센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시 스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 스시 스왑의 거버넌스 토큰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스시 스왑이 자체 발행한 스시의 토큰 이코노미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 토큰 적정 가격은 최고가보다 97% 낮은 0.3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시 스왑은 이 탈중앙 거래소 유닛 스왑을 포크한 서비스로 스시 스왑의 유동성을 공급한 이용자에게 스시 토큰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동성 공급자에게 거래 수수료의 0.25%를 스시 홀더에게는 0.05%의 바이백 보상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하면서 출시 전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프로젝트 발표 3일 만에 총 락업 가치는 12억 달러, 토큰 가격은 1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였죠. 지금 거의 폭등 수준인데요. 그만큼 이제 락업도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가 몰렸었는데 이 스시 토큰의 가치가 갑자기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달러에서 2.2달러까지 지금 폭락을 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적정 가치가 0.31센트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그 위험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항상 이런 부분들 갑자기 인기가 몰리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각신 나옵니다. 암호화폐계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흐름들은 위험할 가능성들이 꽤 높겠죠. 자, 그리고 두나무 이 UBCI 디파이 테마 인덱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디지털 자산 인덱스 UBCI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디파이 관련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파이 인덱스를 새롭게 출시했다라고 9일 밝혔습니다. 디파이 인덱스는 UBCI의 14번째 테마 인덱스인데요. 디파이 시장 가치가 올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에 발맞춰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UBCI 디파이 인덱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의 성장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세 가지인데요. 이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 카이버 네트워크와 그리고 코스모스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카바 그리고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저스트 총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연 두나무 이 데이터 밸류팀 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업비트 투자자들이 관리한 자산들의 수익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디파이 인덱스를 출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이목을 끄는 그룹 및 키워드에 대한 신규 인덱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지금 게임 더 샌드박스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인 더 샌드박스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샌드박스는 게임 내 가상 공간인 랜드에 바이낸스가 합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더 샌드박스 게임은 NFT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가상 공간과 아이템을 제작하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합류로 이제 전체 16만 6,464개 랜드 중에서 4,012개의 바이낸스 로고가 새겨지고, 이 게임 사용자들은 바이낸스 로고에 새겨진 랜드를 구매해서 아이템을 설치하거나 땅을 임대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이제 뭐 그런 가상 세계에서 뭔가를 이제 짓고 뭐 하는 그런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바이낸스가 합류를 했다라는 거고, 바이낸스는 합류를 기념해서 NFT 창작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참가자들은 더 샌드박스의 게임 아이템 제작 툴인 복스 에딧을 사용해서 독특한 NFT를 제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바이낸스는 블록체인 게임계에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정말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바이낸스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